미국 시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잠깐만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유가 차트인데 다행히 어제 봤던 이 유가 차트에서 저항선에서 다시 밀렸어요. 요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도에서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죠? 다행히 네, 유가가 여기서 더 뻗지를 못하고 내려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이 유가를 최소한 이 90불 이하까지 좀 빼주면 그러면 심리적으로 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안정을 지금의 안도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차트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유가 차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일부러 나서서까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완전히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유가도 올라가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좀 놀래서 약간 수습하려고 전쟁 다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 약간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요 지지선이나 아니면 요렇게 보는 게 맞겠네. 요 유가 지지선을 좀 한번 밑으로 깨주면 좋은데 95불이다 그죠? 95불.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오늘도 좀 팔았네요. 6천억 정도 팔았고, 보통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마구마구 사고 개인은 반등을 이용해서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장에도 아침 시초가 3.85%로 시작을 했는데 8.42로 급등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은 매수를 했습니다. 1,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반면에 선물을 장중에는 선물도 한 7, 8천원까지 샀다가 막판에 보니까 4,400계약 매도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은 막판에 콜옵션 매수를 했고요. 풋옵션도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자, 밑에는 월봉, 위에는 매매 동향을 해놓고 종목을 볼 건데, 자, 종목 보기 전에 일단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20일 이평선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모양은 상당히 강세장의 모양입니다. 보통 5일선을 회복하면서 아침에 플러스 3.85% 7,486, 5일선이 7,461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약세장의 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기서도 또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플러스 3.85로 시작해서 시초가 자체가 고점이었어요. 시초가가. 분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듯이 5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침 시초가 3.85% 시작을 해서 그냥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주구장창. 근데 오늘 제가 점심때 저희 업계 후배 매니저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좀 잘 나가는 운용사의 매니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운용사도 저희처럼 목표 전환형 랩을 그동안 목표 전환형 랩을 안 하다가 이번에 목표 전환형 랩을 설정을 해서 들어왔대요. 오늘이 주식 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시초가에 뭐 30%인가 50%인가 일단 먼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일 뭐 CD 매수 같은 거 형태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워낙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저희 회사에도 오늘 23분 오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트를 안 열어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중에 돈이 너무 주식으로 몰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매니저 한테 좀 재밌는 일화를 들었던 거는 그 매니저가 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를 깎아주는 아저씨가 이 매니저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식 얘기를 한참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참 설명을 했고 그 설명 중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매니저랑 저랑 작년에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을 봤던 종목 그런 종목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종목으로 30% 수익이 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속으로 웃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주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매니저는 나중에 그런 거예요. 이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고점인데 머리 깎아주는 아저씨가 이 펀드 매니저들은 이 유능한 펀드 매니저한테 한참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형님 이게 고점 신호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대공황 때나 대공황 직전에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을 얘기했던 거라 지금은 이런 인턴십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이 개인 투자자들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지고 굉장히 교육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꼭 그게 고점 신호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식당을 가도 어제 사우나였었던가 어디를 가도 이제는 좀 주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머니무버가 이 끝무렵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들어올 자금이 많은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들어올 자금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많이 하시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퇴직연금 계좌 그 500조 시장에서 이제 100조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 보면 아직까지 넘어올 룸이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은행 예금에 엄청난 자금이 있는데 그 예금이 또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저 역시도 80년대 그리고 2005년 그리고 20년 만에 오는 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나 뭐 그런 생각도 오늘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이고요. 좀 전에 분봉을 보면 5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시초가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1봉으로 보면 5일 이평선 위에서 시작해서 장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상승률이 8.42% 이렇게 나왔고요. 주봉 모습을 보겠습니다. 주봉이 어제 5주 이평 딱 터치하고 올랐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해요. 5주 이평을 딱 터치하고 조정 자 다 받았지? 자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다시 가련다.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번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주 연속 양봉 났다가 지난주 살짝 음봉 났다가 이번 주 다시 양봉 시작인데 올해 1월 달에도 보면 그 12월 달에부터 시작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연속 오르고 한 주 음봉 나는데 요때도 5주 이평선 터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갭 상승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요때도 보면 한 주 쉬고 하나, 둘, 셋 3주 이상 또 상승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작년 25년 요 때도 보면 25년 좀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요렇게 보면 그죠. 25년 4월 달에 트럼프 폭탄 관세 있고 요때도 6주 연속 상승이었어요. 6주 연속 상승하고 7주째 딱 조정받고 5주 이평선 딛고 그 다음 주부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때는 이제 트럼프의 폭탄 관세 때문에 푸콜 레이쇼를 비롯해서 빅스가 이때 당시에 50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등이 좀 가팔랐다면 이번에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 로고 차트로 봐야 되겠다, 그죠? 로고 차트가 띄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어쨌든 굉장히 시장 모양이 좋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장 있잖아요. 27일. 그 레버리지 상장까지는 다시 더 뽑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보긴 봐야 될 건데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잠깐만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유가 차트인데 다행히 어제 봤던 이 유가 차트에서 저항선에서 다시 밀렸어요. 예, 요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도에서 한숨을 내쉬는 거죠. 그죠? 다행히 네, 유가가 여기서 더 뻗지를 못하고 내려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이 유가를 최소한 이 90불 이하까지 좀 빼주면 그러면 심리적으로 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안정을 지금의 안도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차트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유가 차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일부러 나서서까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완전히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아주 편안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유가도 올라가고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좀 놀래서 약간 수습하려고 전쟁 다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 약간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요 지지선이나 아니면 요렇게 보는 게 맞겠네. 요 유가 지지선을 좀 한번 밑으로 깨주면 좋은데 95불이다 그죠? 95불. 네. 자, 여기에 따른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의 반응도 봐야 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이렇게 저항선은 꼭지를 연결한 쭉 선이었는데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예,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가지고 분봉은 아예 안 나오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주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자, 이런 모습이고요. 다행히 이 저항선을 뚫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윗골이 달고 지금 살짝 이 저항선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가가 좀 더 떨어지면 이 저항선을 맞고 또 떨어지는 모양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면 매도 신호가 살짝 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금리가 4.5, 한 4.4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번에 금리 위로 배팅을 하는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 숏 배팅을 한 선수들도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제 4.4가 깨지면 아마 손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금리가 여기서 다시 꺾이면서 내려오는지 아직까지는 한 2, 3일 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환율에서 엔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원엔 환율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뭐 크게 엔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네, 요게 지금 엔달러 환율인데 엔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24년 요때죠. 24년 6월 달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엔달러 환율이 162에서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157, 그 다음에 7월 둘째 주가 155.36, 그러다가 7월 셋째 주에 151.94까지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146.41까지 쫙 빠지는데, 요 세 번째 7월 셋째 주부터 시장이 영향을 받죠. 그렇게 보면 여기 20주 이평선을 깰 때 영향을 받았고, 요게 155 엔달러 환율로는 여기 줄을 쭉 그어놔야 되겠네요. 155에다가 155를 다시 깨고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25년도에도 딱 그랬네요. 25년 초에도 여기 155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우리 시장 좀 흔들렸었죠. 이번에 딱 보니까 5월 둘째 주에 155.02를 찍고 그나마 다시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에서 보면 위험 감지 신호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는 이번에 금요일날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월화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다행히 어제 플러스 0.47로 시작해서 1.54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5일 이평은 26,218인데 어제 보니까 5일 이평을 뚫어놨네요. 다행히 5일 이평을 뚫어놨습니다. 뚫어놨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4 이상에서는 이게 또 올라가다가 또 부딪힐 거단 말이죠. 금리 하락이 없다면. 이번에 금리 하락과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과 시장 반등이 동반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중국 상해 시장 한번 볼까요? 상해 시장 오늘 목요일인데 플러스 0.29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2.04로 확 빠졌네요. 중국 시장은 확 빠졌네. 일본 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똑같아요. 오늘 0.95로 시작해서 플러스 3.14로 끝났습니다. 자, S&P 500도 5일 이평은 뚫어놨고요. 다우 지수도 5일 이평을 다 뚫어놨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은 요 정도 보고, 오늘 많이 오른 종목, 많이 빠진 종목들 볼 건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봐야 되죠.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 바로 앞전의 고점이 29만 9,500원이었는데 오늘 29만 9,500원으로 정고점까지 왔네요. 정고점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최고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다, 그죠? 자,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앞전의 고점이 19만 9,500원인데 199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94만 원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로 다시 반도체가 파업이 될 염려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그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여전히 AI에 관한 이 인프라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수축 국면으로 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 그걸 얘기를 해준 게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 좀 힘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금이 랩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계속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정이 되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는 29.5%고요. 하이닉스가 23%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52.6% 정도 됩니다. 52.6%. 코스피 200에서. 이 두 개가 52%나 되다 보니까 일단 이 두 종목을 사지 않으면 시장을 크게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금이 펀드가 설정이 되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45% 이상은 지르게 돼 있고요. 거래소 비중이 지금 삼성전자가 27%, 하이닉스가 22% 정도 돼서 요 두 개 합쳐도 49% 됩니다. 49% 정확하게. 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49%고 하이닉스랑 지금 똑같이 움직이기는 SK 스퀘어가 2.43%인데 155조거든요. 그러니까 SK 스퀘어까지 합히면 50%가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머니무브가 이 기관 자금으로 계속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사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힘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내린 종목들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상한가 들어갔네요. 한올바이오파마 상한가입니다. 자, LG전자도 이거 26만 6,500원에서 이번에 거의 한 30%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바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이번에 빠진 거 한 방에 다 만회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LG도 19%나 올랐습니다. 주LG도 15만 2천원 갔다가 어제 장중에 99,900원 됐거든요. 15만원에서 10만원 가면 33%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올랐는데, 이렇게 차트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그냥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가 좀 올랐죠. 오늘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신세계 같은 주식도 작년부터 보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꾸준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관광객이 2천만 명에서 앞으로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이런 오프라인 백화점들이 그동안에 보면 이 전자상거래 때문에 이렇게 2018년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이었다가 2018년에 고점을 뚫었네요.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위아도 반등이 들어오고, SL, 한미반도체, 현대백화점 차트이고요. HL만도, 그 다음에 SK스퀘어, LS 일렉트릭, 삼성생명이 전고점 뚫어버렸네요. 자, 삼성생명도 이제 드디어 PBR이 1.14가 됐습니다. 삼성생명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 삼성생명이 2022년도에 56,000원을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530%가 올랐는데요. 그때 PBR 0. 거의 1 언저리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엄청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오늘 아침에 공부했던 삼성전기고요. 삼성물산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주식도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이 월봉으로 보면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 오늘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장이 여기서 만약에 8천 앞전에 그 고점을 뚫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만을 가는 장이라면, 그렇다면 증권주는 무조건 올라와야 되겠죠. 시장이 만약에 조정 없이 바로 간다고 하면 증권주가 전고점을 뚫을 거고, 증권주가 요러다가 요 매물벽을 돌파 못하고 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지금의 반등은 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증권주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면요. 작년에 요
이렇게 7월, 8월에 조정을 받고 나서 9월 달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빵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때도. 이때 전고점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증권주가 전고점을 뚫어. 네, 그러면서 추석 전후 기간에 좀 눌리다가 다시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5개월 이평이 아직까지는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두산로보틱스, LG CNS, 현대차, 삼성 SDS, 산일전기, 기아,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닉스, SKC, 한원시스템. 오늘은 차트를 보실 때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겠다 하는 모양인지 아니면 올라왔을 때 좀 줄여야 되겠다 약간 그런 모양인지를 봐야 되는데 LG노텍이 이번에 엄청 강했다 그죠? 삼성전기랑 사실 좀 뭐 비슷한 그림이긴 합니다. 한데 LG노텍 이런 주식도 예전에 공매도가 많았던 주식이라서 공매도 숏스퀴즈도 나오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KCC, 주 SK. 주 SK도 엄청 강하다 그죠? 한화, 삼성증권. 삼성증권도 만약에 시장이 진짜 앞으로 계속 강하다면 증권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격 조정을 충분히 지금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이 삼성증권도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DLENC, 두산, 삼성 ENA.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진 종목 뭐 있나 볼게요. 녹십자홀딩스. 예전부터 차트가 별로 지저분한 차트니까 S-오일 한번 볼까요? 네, S-오일도 별 재미없고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도 뭐 썩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그죠? 삼양식품. 최근에 삼양식품 바닥 짚고 쭉 올라오는데 삼양식품도 올라갈 때 장대 양봉 몇 개 내고 그 다음에 음봉 주르륵 초 올려놓고 음봉 주르륵. 네, 이번에도 초 올려놓고 음봉 주르륵. 이런 게 이제 반도체가 너무 강하면 그냥 이거 팔아서 반도체 사야 돼 하면서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이트진로 뭐 이런 주식들이었고요.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 제가 코스닥이 모닝브리프 하면서 그동안에 5개월 이평을 그래도 다 지키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란 전쟁 때 한번 5개월 이평 깨졌고 지난달에도 5개월 이평 한번 깨져요. 그런데 결국은 5개월 이평 다 지키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도 시장이 살아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5개월 이평을 지키고 끝나야 된다는 거죠. 5개월 이평이 지금 1138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계속 이 20주 이평을 지키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하루 남았거든요. 내일 하루 남았으면 5주 이평이 1167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왕 박사가 음봉 얘기했을 때 지금 반등이 들어가는 분위기라면 코스피가 또 그렇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오늘 내일이 반등의 영역이라면 그러면 요 5주 이평도 지키고 끝나야 되고 월봉도 5개월 이평을 지키고 끝나려면 그러면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오늘 2.77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제가 옛날에 이 선물 옵션 할 때도 보면 이 월봉부터 주봉을 보는 이유가 이 추세 국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요 5주 이평선 1167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좀 가장 많이 오른 거 오늘 마키나락스, 이거는 오늘 상장한 주식이다, 그죠? 마키나락스. 근데 오늘 상장한 주식인데 우리 준혁 주임이 이 주식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총이 1조 3천억이나 되니까 내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오늘 푸르 뿜었네요. 이게 지난주 별주부전 할 때 제가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수익이 좋았어? 네, 그렇다면 이게 컵 위더 핸들로 봤을 때, 그죠? 지난 3월 달에 조정 한번 주고 지금 올라가나,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큰 폭으로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SPG 심텍, 심텍 신고가 났고, 현대무벡스, 이오테크닉스도 신고가예요, 그죠? HVM,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 금리가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주면,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보면 뭐니뭐니 해도 이제 바이오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알테오젠인데 그 밑에 보면 코오롱 디슈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내놨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금리 상승 전에 강했던 놈, 그 강했던 놈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강했었고, 그죠? ABL 바이오는 계속 약했습니다. 펩트론은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최근에 이 박스권을 지키려다가 확 빠졌어요. 이런 주식들이 아마 이 신용 차트를 보면 신용이 좀 털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이 1.69% 있네요. 네, 이렇게 시장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다행히 그 임계점에서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유가가 더 이상 치고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위험관리 좀 현금을 마련해 놓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반등이 들어왔을 때 6월달 되면 또 출렁출렁 거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계속 역발상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발상 매매, 컨트레리언 스트레티지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또 현금 좀 챙겨놓고, 그게 좀 마음 편한 매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한 퇴근길,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